HLB 파워가 상한가를 간 그날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26일입니다. HLB 그룹은 전환사채를 잘 활용하는데 이번엔 금액이 꽤 큽니다. 무려 330억 원이 있기 때문이죠. 100억 원 전환사채도 아니고 3배 이상인 330억 원입니다. HLB 파워의 시가총액은 136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약 25%에 달하는 금액을 전환사채로 조달한 것입니다. 2020년 말 자본금은 450억 원입니다. 전환사채는 330억 원이니까 자본금 대비 약 70%니까 꽤 크죠. 이 큰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한 것일까요? 공시에는 운영자금 목적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전을 보면 운영자금이란 생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에 쓰이는 돈입니다. 운영자금은 운전자금과 같은 말이라고 해놓았죠. 보통은 운영자금 하면 운전자금과 같은 의미로 쓴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운영자금이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과 설비자금을 포함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에는 시설자금을 따로 구분해 놓았으니 운영자금을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자금이란 건 건물이나 기계 등의 고정설비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KMW는 무선통신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KMW는 5G와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다. 5G 장비의 핵심 기술인 매시브 미모 기술이 적용된 5G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미모라고 읽어도 되고 마이모라고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5G 부품을 제조하는 KMW는 2018년도 전환사채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나머지 100억 원은 운영자금이었고 합쳐서 2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HLB 파워는 오로지 운영자금으로만 33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시설자금이 아니죠. 운영자금에는 시설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외하고 남은 건 운전자금과 설비자금인데요. 운전자금은 기업이 유동자금으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영어로 워킹캐피털이라고 합니다. 임금을 준다던가 원자재비를 준다던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시설자금처럼 한 번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인 12개월 동안 매달 주기적으로 월급을 직원 계좌에 쏴주어야 할 겁니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시기가 돌아오면 지불해야 할 겁니다. 이렇듯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워킹캐피털, 운전자금입니다. 최소한 운전자금은 상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윤활유처럼 원활히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윤활유가 없다면 삐걱삐걱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어서 제때 직업 월급을 못 주고 제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분명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은 항상 운전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경영자금이라고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이죠. 분명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설비 자금과는 그 특성이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나면 바로 현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원재료로 사용할 물건을 사고 나면 현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건 바로 현금으로 받고 사는 건 최대한 늦게 현금으로 주는 게 유리할 겁니다. 매출 채권은 바로 현금을 받지 못해 묶인 돈입니다. 결국 받을 것이지만 당장 현금이 되지 못하죠. 매입 채무는 반대로 다른 기업의 매출 채권입니다. 운전 자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잠겨있는 자금입니다. 무슨 말인지 KMW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금 미스매칭이 KMW의 발목을 잡는다는 뉴스 기사가 2018년 11월 30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현금 유출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경영 자금인 운전 자본이 빈약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KMW의 약점은 운전 자금에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해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KMW는 빚을 내서 원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매입 채무로 잡았다 하더라도 현금을 계좌로 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KMW는 한참 뒤에
매출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현금이 부족함으로 삐걱댔던 겁니다. 윤활유가 부족한 것이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 회수가 한참 뒤에 이뤄지는 것의 단점입니다. 매출 채권 회수가 즉각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족한 운전 자본은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그걸 외부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보다 수익이 커도 회수 기간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생겨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서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과 수익을 비교하면 분명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외부 차입금이 높아지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지표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인도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 말하게 되고 연쇄작용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KMW의 미스매칭은 매입 채무 지급과 매출채권 회수의 미스매칭이었습니다. 미스매칭이 일어난 이유는 발주 후 대금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고객사가 KMW의 미국 법인에 발주 주문을 넣으면 베트남 법인에서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해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납품 대금이 3에서 4달 뒤에 입금됩니다. 이게 오래 걸리니까 운전 자금이 바닥나게 되는 것이죠. 발주부터 대금 회수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6개월 동안은 자금이 묶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스매칭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운전 자금이 있고 설비 자금이 있었는데요. 설비 자금은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공장을 돌리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하루아침에 공장 비용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운전 자금은 설비 자금보다 단기입니다. 단기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속성을 가진 운전 자금이 빠르게 돌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삐걱대게 되는 것이죠. 운영 자금은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과 설비 자금을 포함한 자금인데요.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시설 자금은 따로 구분해 놓았으니 여기에 있는 운영 자금은 아마도 운전 자금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 자금은 직원 월급이나 이자 지불 등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사용하는 데 쓰는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HLB 파워가 전환사채 330억 원을 왜 발행했을까요?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운전 자금은 기업체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려고 조달한 자금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지면 KMW처럼 운전 자본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사들에게 잘 보이고 주문을 많이 받으려면 타 경쟁사보다 외상을 많이 해주고 최대한 돈을 늦게 받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전 자본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생산이 늘 것이라 생각하느냐?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HLB 파워는 스크러버 황산화물 댐퍼 제조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대기오염의 3대 주범 중 하나인 황산화물을 줄이려는 노력에 의해 HLB 파워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운영 자금에는 운전 자본이 있습니다. KMW의 사례를 통해 운전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HLB 파워가 조달한 전환사채의 목적은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만약 운전 자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HLB 파워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경영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에 대해 각국 정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되어 미래 자금을 준비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HLB 바이오 지주사 전환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